개인회생 변제금은요, 여러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랑 추가생계비를 공제하면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이 추가생계비를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니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죠. 특히 이 추가생계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저생계비가 뭔지, 2024년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되는지, 추가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그 항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걸 여러분이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려면 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추가 주거비 인정 기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주거비 신청을 해서 내가 얼마나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지 스스로 계산까지 가능하도록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까지 이렇게 해서 탈탈 털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최저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는요,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꼭 필요한 비용을 의미를 합니다. 식사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2024년 최저생계비 기준을 보면 표로 보시겠습니다. 네, 1인 가구 133만원 정도고, 2인 가구 220만원, 3인 가구 282만원, 4인 가구 343만원입니다. 네, 여러분 소득에서 이 최저생계비를 일단 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생계비를 더 뺄 수 있는 건데, 두 번째, 추가생계비는 뭘까요? 추가생계비는요,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보다 내가 실제로 돈을 더 많이 썼다면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추가생계비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추가생계비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의 변제금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추가생계비는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추가생계비 신청한다고 해서 이거 그냥 말로만 해서는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하는 소명 자료가 있는데, 일단 주거비 소명 자료는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통장 지출 내역, 이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 계약서하고 그 통장 지출 내역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육비 소명 자료는 무엇이 필요할까? 미성년자의 교육비 지출 자료가 필요하죠. 교육비를 매달 학원비를 어떻게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통장 내역으로 소명을 하시면 되고, 또 이제 특수 교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납입 증명서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의료비 소명 자료를 말씀드리면 본인 또는 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하고 진단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법원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서류가 같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개인회생 신청하실 때는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하이라이트 2024년 되면서 추가로 인정되는 주거비도 상승했습니다. 추가 주거비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이 되고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지역별로 다르게 그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가구 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네, 표로 보시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광일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그리고 광역시와 일부 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의 지역, 이렇게 4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지역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해서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다르죠? 이 표를 보면서 추가 주거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 표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울에 혼자 사는 분이 월 소득이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50만 원이다. 그러면 이분은 변제금이 41만 원이 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네, 세후 월 소득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200만 원에서 일단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33만 원을 빼야겠죠. 뺀 다음에 이분이 주거비가 50만 원이지만 그 50만 원 중에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24만 원 정도는 말이 어렵습니다만 이걸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만 원은 133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24만 원을 제외하고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에 보면 47만 원까지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중에 26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더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만 원 빼기 133만 원 빼기 26만 원, 그러면 41만 원이 월 변제금으로 나옵니다. 네, 특별히 청산가치 보장에 문제가 없다면 월 41만 원이 이분의 변제금이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계산해 볼게요.
서울에 혼자 살면서 월 소득이 세후 250만 원이고 월세가 80만 원인 사람은 변제금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분이 250만 원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33만 원을 뺍니다. 빼고 나서 이 월세 80만 원 중에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주거비가 24만 원입니다. 24만 원을 제외하면 56만 원이죠. 이 56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그 인정 한도에 걸리죠. 47만 원까지 인정이 되니까요. 그러면 47만 원을 여기서 더 뺍니다. 그러면 이분의 변제금은 70만 원이 됩니다. 네, 두 가지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내가 추가 주거비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좀 예상이 되시죠? 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월세가 있는 분들은요, 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월세를 내고 사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월세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월세가 없거나 혹은 그 최저 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주거비 정도의 지출만 있다면 추가 주거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생계비 한도대로 생계비를 다 이것저것 신청하고 보니 변제금이 빵원이다, 0원이다, 전혀 변제를 안 하는, 전혀 변제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변제 계획안은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의사항 3가지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성공 비결은 추가 생계비입니다. 각 지역별 추가 생계비의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계시면 자신의 지역과 부양가족 수에 맞춰서 변제금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